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문가 2022년 도덕윤리 수업을 맡게 된 최민준입니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드립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제 설명회를 하고 저 영상을 제가 이제 한두 번 좀 봤는데 좀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 좀 건강 관리도 좀 많이 안 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수험생 여러분께 나름 도움되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좀 예를 들면 이제 개인적인 얘기도 좀 많이 했고, 그리고 앞으로 좀 잘했다고 좀 제가 이렇게 개인적인 지인들로부터 얘기를 들은 거는 수험생 여러분께 이제 실질적으로 좀 도움되는 얘기를 좀 한 거는 좀 잘한 것 같다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많이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시는 분들께 힘 보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수업을 시작하겠는데요. 첫 수업으로는 이제 고대 서양 철학, 윤리, 사상에 대해서 이제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그렇게 정말로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쉽다고 생각하는데도 제가 이제 경기도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 특히 이제 3학년의 윤리와 사상을 이제 예전에 이제 가르쳤던 적이 있는데, 가장 쉽다고 생각하면서도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이제 고대 서양 철학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소크라테스, 플라톤, 그다음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부분인데, 오히려 이제 근대 철학으로 좀 오게 되면은 좀 쉽다라고도 할 수는 없지만 상대적으로 좀 명쾌하게 좀 정리가 되는 면이 있습니다. 이제 인류의 철학과 사상이 이제 현대에 가까이 오면 올수록 정교화되고 이제 좀 구체적으로 이제 정리가 되면서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쉽게 좀 이해를 하고 설명하기도 쉬운데, 지금 오늘 우리가 다룰 분들은 지금으로부터 거의 2500년 전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소크라테스 선생님만 해도 이제 BC 한 480년 전 분이시라, 이제 우리가 항상 좀 조심하고 이제 알고 좀 전제를 하고 가야 될 것이, 그런 고대 철학 사상가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를 하는 거는 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지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어제 밤 저녁까지도 제가 다른 분들의 이제 일반적인 대학 교수님들이나 이제 학자분들의 강의를 이제 참고하면서 좀 들었는데,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 당시 고대 철학에서는 인류의 문화와 문명이 수립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완벽하게 정해진 것도 없었고, 약간 열린 결론으로 나가는 성향이 있다. 그렇게 해서 후세들의 학자들에게 의해, 제자들에게 의해 계속 계승이 되고 보완이 되고 이제 비판을 받으면서 발전하고 시대가 넘어가고 문명이 흘러가면서 또 새로운 철학과 이제 이런 사상이 이제 발전을 하게 됐다. 이런 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이제 수험생 여러분께서도 좀 감안을 하시면은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놓친 부분도 중간중간에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놓친 부분은 저도 영상을 한 번 이상, 두 번, 세 번 듣고 영상 보완을 하고 좀 부족한 면이 있다면은 다시 이렇게 좀 더 정교화해서 계속 피드백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에 대한 소개는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뭐 굳이 더 드릴 필요는 없고요. 자, 제일 먼저 이제 코로나 수업으로 영향으로 인한 이제 우리 오프라인 직강 수업도 이렇게 계시지만, 이제 주로 요즘 추세가 또 온라인 수업이죠. 그래서 요즘에 좀 3차 백신까지 맞으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올해 초나 뭐 올해 좀 상황이 국가에서 좀 안전하다고 좀 이렇게 발표를 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인터넷으로 들으시는 것도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수업의 중점을 이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은, 무조건적인 지식의 학습, 습득이라든지 전달 뭐 이런 거보다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학습자와의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특히 좀 도와드릴 수 있는 거는, 저는 이제 선생님을 해봤잖아요. 해보고 또 수험생활을 해본 사람으로서 이제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께 이제 그런 어떤 교직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라든지, 또 수험 생활할 때 좀 힘든 면, 막히는 면, 그리고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하다 보면은 제가 이러이러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런 면에서는 어떤 방법을 택해야 될까요? 뭐 이런 말씀, 질문이라든지, 어떤 책을 찾아야 되는데 어떤 건지 잘 못 찾겠어요.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좀 문의를 주시면은 이제 수강생 분들, 수강생 아닌 분이 이렇게 연락을 주신다고 해서 제가 뭐 매몰차게 뭐 아예 대답을 안 해드리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뭐 나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역이라든지까지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실 필요는 없는데, 아무래도 그래도 뭐 수강생이시면 수강생이시다, 그리고 나는 뭐 현재 뭐 학부 재학 중이다 정도, 뭐 이 정도는 좀 얘기를 해주시면서 좀 여쭤보시면은 그 제가 시간이 허락하는 한 가능하면 좀 답을 해드리고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커리큘럼이 이제 봄으로 넘어가고 이제 가을로 넘어가고 그러면은 기출문제 분석이라든지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여름 가을이 가면은 그 모의고사 부분을 다룰 때는 그때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좀 상담을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개인적인 시간도 올해는 제가 원래 하던 개인 일이 있었는데 상당히 많이 다 접어놨습니다. 접고 오로지 그 우리 수험생들과 함께하는 올 한 해를 보내도록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페에서 정기적으로 혹은 비정기적으로 이렇게 어떤 이벤트를 운영하고 하는데, 어떤 무슨 이게 무슨 상업 광고적인 그런 측면이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는 뭐 교재나 자료들 중에 좀 나눠드릴 수 있는 거, 그리고 가끔 제가 이렇게 얻는 뭐 서적 중에 지난번에도 이제 이사야 벌린의 뭐이라든지 필립 페티님의 왜 다시 자유인가라든지 뭐 이런 그 자유론이라든가 이런 도서 같은 경우 제가 그 남는 그 책들을 이렇게 나눠드리는 이제 절차를 좀 가졌는데, 이런 것도 좀 가능하면 수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천천히 이제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격적인 오늘 다룰 좀 주제에 대해서 좀 들어갈 건데, 우리는 이제 그 학부 지금 그 수강 신청을 하고 듣는 게 아니죠. 우리는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 시절에 업그레이드된 생활이라고 뭐 볼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는 그냥 어떤 정교한 그 대학교 때 배우는 전공 심화나 필수나 혹은 교과 내용 선택 그런 과목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학기 동안 듣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압축적으로 좀 핵심만을 좀 뽑아서 좀 배워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시험을 위한 그런 어떤 중심이 되는 그런 교재와 정보와 자료의 베이스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2015 교육과정의 고도과 교육과정인데, 이제 오늘 다룰 부분은 고대 서양윤리. 그래서 시간이 이제 오늘 좀 오래 할 건데, 가능하면은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제 그 중세 이제 그 그리스도교 신앙 정도까지 좀 다루려고 합니다. 네. 자, 그래서 또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려 그러면은 또 기본이 되는 서적은 좀 필요하겠죠. 네, 뭐 종교에서도 정경이라는 게 있죠. 네, 뭐 예를 들면은 그리스도교 같은 경우 성경, 그다음에 불교에서는 이제 불경이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조계종 같은 경우 이제 금강경, 이런 뭐 기본 경전이 있죠. 이제 우리는 시험을 위한 또 수업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그 수업의 커리큘럼과 그 주제에 맞게 또 이제 기본 교재가 필요한데, 제일 첫 번째로 에링턴 박사님의 서양 윤리학사를 이제 지난번에 소개를 시켜드렸지만, 여기에서 일단은 기본을 좀 원전 소스를 이제 좀 발췌를 하고, 두 번째로 에딩턴 부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책이라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합격하신 분들 뭐 유튜브 올라오는 거 보면 뭐 5번 읽었다, 저도 뭐 3번, 4번 읽었다 그랬었는데 이번에 또 봤어요. 또 2번, 3번 또 봤는데 상당히 심오하면서도 재밌으면서도, 또 보면은 이 에딩턴 책 내부에서도 또 결론이 안 나는 부분도 있어요.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리고 에딩턴 박사 선생님의 좀 개인적인 생각도 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좀 느꼈던 바를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초반 도입부가 굉장히 깊고 심오합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 원서들을, 고전들을 잘 분석을 해서 필요한 부분을 빼내셨는데, 제가 볼 때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중세 윤리 뭐 이제 교부철학 막 시작할 때부터 이제
아우구스티누스하고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경우 시간차가 굉장히 많이 나는 인물이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이제 그리스도교 신앙 부분 같은 경우를 좀 이렇게 보니까 그 부분은 조금 그 앞에 있는 고대 철학자분들에 비해서는 조금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그 시험을 대비하는 측면에서는 좀 그 내용 요소가 조금 좀 없지 않았나 좀 싶어서 좀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좀 유명한 책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 겉표지는 뺐습니다. 그 세뮤얼 이녹 그 이쪽 교수님의 그 소크라테스에서 포스트 모더니즘까지 이 책인데 이 책을 무슨 뭐 여러 가지 커뮤니티를 보면은 이 책을 추천하는 분도 있고 안 하는 분도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오히려 보면은 이제 그리스도교 신앙 쪽 부분에서 좀 참고 자료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이 책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 책은 제가 저는 가톨릭이지만 이제 개신교 아는 목사님께서 선물을 좀 해주셔서 지금 몇 년째 간직하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제 우리는 선생님이 되실 분들이고 여러분들 다 선생님이시잖아요. 그리고 다 선생님 하실 분들이에요. 정말로 다 선생님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뭐 첫 해, 한 해, 두 해 잠깐 좀 고생을 할 수는 있지만 누구나 그럴 수는 있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다 열심히 하시면 합격을 하실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교과서와 또 교사의 지도서에 굉장히 좀 친숙해져야 됩니다. 제가 교과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역사과 같은 경우 수업을 제가 다른 교수님들 거를 이게 제가 좀 들어봤지만은 5종, 6종 다 보는 그런 과목도 있는데 제가 뭐 특정 학교라든가 특정 출판사에 대한 직접적인 선호나 이런 건 없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출판사에 다 이제 뭐 개인적으로 전화도 드리고 이제 그 제가 교과서를 구입을 하려 합니다 해가지고 이제 막 구입을 하고 그러는데 일단은 같은 경우는 뭐 제가 갖고 있는 경우는 미래엔 출판사하고 그다음에 교과서 도서출판 시마스하고 하나 더 좀 추가를 하겠습니다. 비상 교육의 이제 교과서인데 비상 쪽엔 제가 구입하겠다고 연락을 드려서 이제 구매를 했는데 아직 2022년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이제 프레스 작업이 아직 다 안 끝났다 그래가지고 올해 1월, 2월 오는 대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전윤리 교과서, 고전과 윤리 같은 교과서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전라북도 교육청 이제 검인정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동양 철학 좀 하는 쪽에서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그리고 제 또 그 수업을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요거 절대 홍보 아닙니다. 이거 제 돈 주고 두 번째 얘기인데 제 돈으로 결제해서 구입한 겁니다. 이거. 그래서 이제 요것도 굉장히 좀 참고로 좀 하겠습니다. 우리 수업을 같이 들으시는 분들은 꼭 좀 사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렇지 않더라도 제가 중요한 부분은 다 발췌를 해가지고 이따 또 수업 시간에 보여드리겠지만 보면 좋습니다. 이거는 이제 교사를 상대로 하는 그 교재이기 때문에 보시면은 나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번에 시험 문제 같은 지난번에도 살짝 좀 제가 언급을 했는데 시험 문제 났어요. 비지배 자유와 이제 그 적극적 자유 개념에서 필리페티 선생님이 에다지 자유인가에서 그 이제 비지배 자유 얘기 나오면서 이제 공화주의의 전통 얘기가 언급이 되죠. 그 얘기는 또 이제 다음 그 커리큘럼에서 정치 철학에서 이제 좀 다루겠지만 그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이사야 벌린 선생님이 이제 뭐 자유의 개념 얘기를 하면서 둘을 비교하면서 얘기가 나오는데 그 책을 따로따로 보신 분들은 책이 저기 있긴 한데 따로따로 보신 분들은 그 예를 들어서 이 두 학자의 얘기가 서로 이게 파편적으로 디바이드돼서 보기 때문에 여기서는 분명히 봐서 나는 이해를 했는데 이걸 나중에 또 뭐 텀을 좀 있겠죠. 뭐 며칠 뒤일 수도 있고 한두 달 뒤일 수도 있는데 봤을 때 둘이 좀 연계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험에 나도 알고는 있었는데 이제 놓치는 그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누구나 그건 절대 어떤 사람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그래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이런 어떤 그 교사들을 위한 뭐 꼭 요 40주제로 보는 것뿐만은 아니지만 이 교사들을 위한 그 교사형 지도서라든지 이런 자료들을 봤을 때 정리가 좀 잘 돼 있어요. 이제 석박사, 박사분들 이제 논문이라든지 이런 정보 자료를 보면은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막
문제 나와 있습니다. 예. 패티트의 새로운 정의에 따르면 적극적 자유로서의 자율이 자유의 내용을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견제하는 힘을 가진 시민을 대신하는 대의 정치죠. 대의 정치, 현대 민주주의 정치죠. 예. 자유롭는 비지배가 분명히 있을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비지배 없이는 어떤 경우에도 의미 있는 형태의 자율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제 오늘 다룰 수업 주제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김법조 선생님의 신공화주의 정치 철학에서의 자유의 문제, 여기에서 이제 발췌가 된 거를 이렇게 소스가 있어서 이제 이거를 좀 발췌를 했는데, 굉장히 그 공부를 좀 하셨고 눈치 빠르신 분들, 그러니까 센스가 있으신 분들은 이걸 벌써 캐치를 하셔가지고 벌써 이걸 올리신 분들이 있으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도 이게 이제 여기서 나온 거지만은 이런 자료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찾을 수 있는 한 다 찾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역할은 뭐냐면은 시험에 나올 만한 정보와 자료를 근원과 소스를 잘 찾아가지고 캐치를 해가지고 거기서 키워드와 핵심 개념을 뽑아내가지고 안내를 해드리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역할 중에 하나가 이런 작품 같은 거를 다 읽어버리면은 이거 하나만 설명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쭉 제가 좀 보여드릴 건데, 작품 하나 설명하는데 아무리 적어도 1시간짜리, 길면은 뭐 국가라든지 플라톤의 국가라든지 뭐 니코마코스 윤리학을 가버리게 되면은 뭐 시리즈로 6강, 7강, 8강까지도 가게 돼요.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그거 하느라고 그냥 한 학기 다 가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시간적인 여력도 없고 또 지금 그 우리의 시간과 능력과 관심을 다 분산을 시켜서 적절히 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핵심이 되는 거를 잘 뽑아내야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다룰 내용의 이제 주제에 맞게 소크라테스 지덕복 합일설부터 플라톤의 이제 뭐 철인 정치,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제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다루고 있는 이제 뭐 중용의 개념 이런 얘기할 때 어디서 나왔고 뭘 좀 해야 될지를 좀 다루겠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소크라테스 분 같은 경우는 직접 본인께서 이제 말씀을 하신, 그러니까 본인의 철학은 본인이 다 제자인 플라톤에게 눈에 비춰지고 귀로 들림으로써 후대의 전수가 됐는데 직접 글을 쓰신 적은 없죠. 우리가 알고 있기로. 그죠? 그거는 좀 비슷합니다. 세계 4대 성인에 이제 들어가시는데 그 뭐 예수님하고 부처님, 그러니까 붓다, 고타마 시타르타님 같은 경우도 본인이 직접 쓰지는 않았어요. 이제 뭐 성경 신약도 보면은 제자들이 이제 이렇게 쓰셨는데, 제자도 보면은 복음서 같은 경우는 뭐 제자가 썼다라고도 할 수 있죠. 뭐 요한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 보면은. 근데 예를 들면은 뭐 사도행전 같은 경우는 직접 제자가 아니었죠. 그러니까 그 사도 바오로 같은 경우는 이제 부처님 같은 경우도 본인이 직접 쓰신 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근데 설법은 하셨죠. 요즘으로 치면은 이제 절에 가면은 법문을 한다 그러죠. 이제 우리나라도 절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설명회 때 말씀드렸다시피 보면은 그게 이제 방등시 얘기가 나오고 막 이제 이런 나오면서 화의사교 뭐 얘기 나오면서 이제 나온 건데, 그 제자들이 이제 부처님 이제 열반하시고 나서 들었던 내용을 이제 모여가지고 다 그 내용을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교단이 결성되고 이제 그게 이제 그 경전이 만들어지고 그거를 이제 또 이제 중국에 이제 전달이 되고 이제 그러죠. 보면은 불교도 그 이제 잠깐 다른 얘기를 하자면 얘기 좀 나온 김에 보면 이제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불교가 전래된 그 경리를 보면은 뭐 이제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들어오는데 보면은 이제 중국의 이제 현장법사 스님께서 이제 그 가셔가지고 인도에 가셔가지고 뭐그 당시 당대 최고의 천재였다고 이제 하더라고요. 저 이렇게 그분의 일생을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한문으로 번역이 됐다가 뭐 우리나라 들어오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이제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이분의 그 이야기를 다룬 책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그 플라톤이 이제 제자인 플라톤이 뭐 그 스승이 죽음을 목격하고 이제 충격을 받고 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여러 가지 대화편을 남겨요. 그래서 이제 초기 편이 있고 중기 편이 있고 막 이렇게 하는데,
초기 편은 주로 이제 소크라테스 선생님을 전면에 내세워 가지고 이제 주로 이것도 이제 얘기 들어가면 되게 복잡해지지만 소크라테스 선생님의 철학을 좀 이제 우리 인류에게 알려준 거고, 중기로 가면서 이제 국가로 들어가고 이제 뭐 이러면서부터는 뭐 보면은 주인공이 여전히 소크라테스로 나오기도 하지만은 결국에 보면은 뭐 철인 정치 얘기 나오고 이제 뭐 그런 얘기를 보면은 자기 생각이죠. 자기 생각인데, 그래서 이제 그 소크라테스의 대화편도 보면은 이제 고르기아스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잘 보이시지는 않을 것 같은데, 요 책이 요 버전만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건 예전부터 좀 갖고 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르기아스 부분은 이제 수사술에 관한 건데, 이제 요 부분 자체는 그렇게 시험하고 크게 연관은 이제 좀 없을 것 같은데, 그다음에 이제 요 책 같은 경우는 이제 소크라테스 스피치 철학 뭐 학원 여기에 좀 실려 있는데, 프로타고라스와 파이드로스 부분이 여기 좀 실려 있는데, 이거는 좀 보셔야 돼요. 프로타고라스 정도까지는 확실히. 그리고 좀 뭐 제가 또 계속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뭐 에우티프로 이제 유티프로 그러죠. 이제 외국어로. 그다음에 이제 소크라테스의 뭐 변명이라고 옛날에 이렇게 했는데, 이제 변론. 네. 소크라티스 이제 어폴로지. 이제 그 옛날에는 좀 근데 이제 그 어폴로지가 지금 의미로는 뭐 사과하다 뭐 이제 이렇게 되지만 꼭 그렇지 않다고 해요. 제가 영어 교사도 좀 해봤는데, 그런 이제 중세 영어하고 이제 언어라는 게 이제 100년, 200년만 좀 이렇게 과거로 올라가도 뜻이 좀 다릅니다. 한국어도 마찬가지예요. 어리석다라는 말이 지금은 좀 모자라다, 멍청하다라는 뜻이 될 수 있지만, 예전에는 그런 뜻이 아니었다라는 얘기가 있죠. 어리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리고 뭐 크리톤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파이돈 이제 뭐 영혼에 대해서 나눈 거야, 뭐 향연, 에로스 사랑, 사람이 원래는 하나였는데 남녀로 나눴다 뭐 이런 얘기 이렇게 좀 있고 있는데, 다음으로 좀 넘어가서는 이제 시험에 좀 나올 만한 부분, 그리고 본격적으로 나올 만한 부분으로 이제 좀 들어가면은, 그 에링턴 박사 선생님이 아까 그 얘기했던 그 서양 윤리학사에도 이제 많이 언급이 되기 시작합니다. 에우티프론, 오늘 좀 에우티프론 얘기를 좀 많이 제가 준비를 했고, 그다음에 메논 이 부분도 좀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이거 이제 겉표지를 좀 뺀 건데, 여기서 나온 좀 책들이 좀 괜찮더라고. 이렇게 두껍지도 않습니다. 두껍지도 않고 볼수록 심오해요. 예. 보고 다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뭐 개념에 좀 혼란이 오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거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소크라테스의 변명, 이제 변론. 소크라테스 분이 제가 뭐 우선 뭐 고대 그리스 철학의 역사를 설명하려는 건 아니니까, 근데 좀 말씀드리자면 소크라테스가 돌아가신 이유도 좀 천천히 설명하려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각도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좀 안타깝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소크라테스 어떠셨나요? 여러분들께서 보실 때 생각을 좀 해보신 분들이 꽤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 당시에 좀 일깨워지지 못한 사람들, 대중들, 이게 원래는 대중들이라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이제 좀 당시 기득권들, 그 좀 시민 계층 중에서도 좀 정치와 권력, 그리고 이제 좀 경제력을 좀 진 그런 세력들에 대해서 거침없는 일가를 날리다가 정말 거기에 밑보여가지고 그분이 이제 신들을 이제 뭐 섬기지 않았다, 뭐 젊은이들을 이제 유혹해가지고 잘못된 지식을 가르치고 잘못된 길로 나갔다 이래가지고 고소당해가지고 500명의 배심원단에게 이제 편결을 1차 편결을 받고 280대 220으로 진 다음에, 그러면 요즘 같았으면 어떻게 이제 2차 요즘 재판 제도와는 다르게 2차 편결에서 좀 이렇게 좀 자기 자신을 좀 굽히고 수그리는 자세로 나갔으면 되는데, 끝까지 굽히지 않으시고, 얘기는 뭐 계속 이따가 하겠지만 강경하게 나가시다가 오히려 더 분노를 사가지고, 대중과 시민들의 분노를 사가지고 360대 140으로 이제 표결을 받아가지고 사형 온도를,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제 받으시게 됐죠.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 굉장히 그 좀 훌륭하신 분이라고 이렇게 무조건 이제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저도 그런 어떤 역사상 위인들을 보게 됐을 때 저도 이제 이런 분들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게 될까봐, 그래서 이제 일부러 도서관 같은 데 가서 시간 날 때 보면 뭐 거꾸로 있는 철학사 이야기 같은 경우 이렇게 보면 이 사람이
사실은 알고 보니까 이런 면이 있었네. 뭐 이런 것도 좀 보긴 하는데 이분은 뭐 혹시 아실 만한 분도 다 거의 다 아실 거지만 이분은 일단은 이제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시민이었고 당시 아테네가 이제 페르시아 전쟁 다 이제 끝나고 뭐 펠로폰네소스 전쟁 해가지고 뭐 스파르타한테 그냥 와장창 그냥 뭐 비참한 꼴을 당해가지고 이제 30인 과도 정치, 참주 정치 이렇게 돼가지고 이런 어떤 약간 이상한 정치 체제에서 이분이 굉장히 그 자기 나름의 어떤 진리관을 설파를 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는 할 말을 다 하고 멋있게 인생을 사시다 보니까는 사람들한테 대중들한테 인기가 많았죠. 아고라라고 하는 광장에서 요즘에는 이제 아고라라는 개념이 뭐 서울광장, 서울역 광장이라든지 뭐 서울시청 광장 이런 개념이 아니죠. 또 2022년은 1980년대 90년대는 80년대 같은 경우는 뭐 어떤 민주화와 관계된 시위 같은 게 있으면은 그런 이제 광장에 갔다고도 하고 저도 어렸을 때라 잘 모르겠는데 2002년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대학생 때니까 당시는 서울시청 앞 광장 같은데 이런 데 시민들이 많이 모였죠. 근데 이제 당시는 이제 폴리스의 중심이 이제 뭐 이렇게 언덕이 있으면 신전 있고 그 밑에 이제 원형 극장 있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그 주변에 시장도 있고 뭐 이제 아고라라고 하는 그런 광장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보면 사람들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하고 이제 문답법 삼파술, 이제 소크라테스의 그 변명, 변론, 변증술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 소크라테스 분에게 감동을 받은 사람도 있었지만 상당수의 사람들은 굉장히 그 반감을 하게 된 거거든요. 내가 되게 잘났고 되게 힘을 가졌고 똑똑한데 이 사람이 나한테 조금만 굽혀주면 되는데 내가 모르고 있다는 거, 내가 당연하다 생각했다고 한 거, 내가 말하고 다닌 거를 갖다가 그거를 내가 말한 거에서 이제 얘기는 이제 교재 나가면서 이제 보여드릴 텐데 그거를 갖다가 자기의 그런 어떤 그 자가당착을 그냥 노골적으로 이제 드러나게 해버리니까는 상당히 수치심과 불쾌감이 들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미움을 좀 받았다고도 좀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그 소크라테스의 이제 그 변론, 크리돈, 파이돈, 향형만 나오면서 이제 플라톤이라는 분이 본격적으로 이제 그런 얘기들을 이제 소크라테스를 전면에 내세워서 국가의 이야기를 이것도 이따 제가 목차와 그 어느 부분에서 몇 권에서 뭘 다루고 있는지 좀 제가 소개를 해드릴 텐데 이렇게 나가다가 나중에는 결국에는 플라톤이 어디로 빠지냐면 이제 소크라테스의 철학을 계승한 것도 있지만은 나중에는 좀 이렇게 후대에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죠. 뭐 현대 철학은 뭐 플라톤의 뭐 주석에 불과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으나 굉장히 포퍼 뭐 이런 분들이 비판을 보고 뭐 보시면은 계급적 편견을 가진 사람이다. 뭐 가공할 만한 악의 실체를 인정하지 못했다. 타협 없는 뭐 전체주의다, 민주주의에 대한 뭐 모독이다 이런 비판도 받았죠. 근데 실제로 상당 부분 내용이 보기에 따라서는 정말로 뭐 굉장한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전반부에는 이제 소크라테스 얘기를 좀 하다가 막 철인 정치 얘기 나오면서 50% 70% 가까이 막 그 느껴지기에는 그 정도로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강한 그 우리에게 그것도 충격, 임팩트를 좀 선사를 했죠. 그러다가 이제 플라톤 같은 경우가 이제 플라톤은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보면 요즘으로 치면은 로우 클래스 뭐 이렇게 시민을 그렇게 나누는 거는 이렇게 옳은 건 아닌데 이제 굳이 따지자면 사회 경제적인 위치로 따지자면 소크라테스 분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석공이셨다고 하죠. 그리고 어머니께서는 이제 삼파술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삼파. 그러니까 이제 그 임산부께서 아이를 출산하실 때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분이 삼파자였으니까 그러니까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얘기들을 하시죠. 우리가 보통 얘기를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이렇게 들으면은 그러니까 저는 남자라서 아이를 직접 낳아본 적 없어. 그 정확한 의미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이제 제 아이도 있고 아내도 있어 이렇게 보면은 아이를 낳는 그런 고통이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낳고 나면 굉장히 기쁨과 행복을 느끼잖아요. 그거를
중간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그 역할을 하는 분 한파. 그래서 스승과 이제 그 철학자의 역할이 바로 그거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분이시고, 소크라테스는 실제로도 전투에도 참여를 하셨죠. 2번이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역전의 용사시고, 그 다음에 굉장히 그 기괴하신 분이셨다고 해요. 표현이 좀 이상한데, 이제 제가 적절한 표현이 아닐 수는 있으나, 외모가 일단 못생겼다는 거는 뭐 많이 알려진 사실이고, 그다음에 이제 아내가 있으셨는데 크산티페 뭐 아내분이 굉장히 좀 악처였다라고 이런 막 얘기가 있는데, 저는 그런 개념은 저는 좀 동의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는 실제로도 이게 기록들을 보면은 돈을 안 받았다 그러잖아요. 제자들한테 돈을 안 받고 뭐 했냐면은 제자들하고 아고라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나서 뭐 합니까? 술 먹죠. 끝나고 나서 술 먹잖아요. 술 먹고 나서 얘기하고 떠들고 놀았다고 해요. 거기서 이제 나왔다는 얘기가 뭐죠? 이제 이 말의 근원이 이제 거기서 나왔다는 얘기가 있죠.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뭐 아내에게 굉장히 좀 미움을 좀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요즘에야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활약을 하기 때문에 남성이든 여성이든 한쪽이 좀 경제적으로 좀 힘든 과정을 겪어도 보완이 되지만, 그 당시에는 현실적으로 남자들이 일을 하는 시민 계급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정적으로는 그렇게 훌륭한 분은 아니셨을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이제 플라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실은 귀족 집안의 자녀였죠.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 쪽이 특히 굉장히 고귀한 혈통의 집안이었죠. 예. 그런 것도 있고, 뭐 아카데미아 뭐 설립하고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좀 천천히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플라톤의 제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아리스토텔레스는 또 어떻게 넓게 보면은 그리스 공동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좀 좁은 의미로 해석하게 되면 외국인이었죠. 마세도니아라 그러죠. 마케도니아의 그 사람이었는데, 근데 실제로도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저기 그 알렉산더 대왕의 이제 왕자 시절에 스승이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그리스에서 플라톤의 제자가 되고, 좀 느끼는, 뭐 타임머신이 없어서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여러 기록들을 이렇게 보면은 같이 다른 제자들하고 배우면서도 좀 느끼는 게 많았을 거예요. 느끼는 게 많았고, 그리고 알게 모르게 본인이 무슨 좀 힘든 면도 좀 있으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아테네의 창조 정치 이제 무너지고 자기의 그 제자였던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헬레니즘 세계를 이제 열게 되니까 이제 좀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그것도 이제 금방 또 무너지게 되고 나서 이제 좀 떠도는 좀 모습도 좀 보이시고 고생을 좀 하시는 것도 있었는데, 참 안타깝지만 그래도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 이분을 존경하는 이유는 나름 굉장히 현실적인 분이셨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적 사고 방식을 가지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저도 교사를 하면서도 이렇게 보면은 때로는 저도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분처럼, 제가 뭐 이런 분을 따라가고 정확히 뭐 살 수는 없겠으나 좀 현실적이고 구체적이고, 그리고 이제 뭐 중용 얘기도 나오겠으나 좀 사람이 항상 그 어느 극단에 좀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자, 이런 신념과 신조를 가지는 것도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니코마코스 율리아, 아까 얘기했는데 니코마코스라는 이름 자체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아들이죠. 아들인데 이제 이거 말고도 있어요. 에우데모스 인력도 있고 이제 있는데, 이제 시험에 주로 나온 거는 사실상 우리는 이제 니코마코스 율리학을 무조건 봐야 됩니다. 아까 말한 플라톤의 국가, 이것도 이거 모르면은 시험 못 봐요. 예,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문제가. 근데 웬만한 기본 지식이 있으면은 이제 좀 쉬운 문제로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실수만 안 하면 다 맞출 수 있는 방향으로 나올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 수업 교재를 준비를 하면서 너무 누구나 다 뻔히 아는 거, 기존에 전통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저도 교과서를 집필을 했었다고 했었지만, 이제 그
처음부터 역사서처럼 이거를 무조건적인 막 시간 순서대로 막 써내려가는 거는 좀 지양을 했어요. 예. 우리가 이게 무슨 뭐 사기나 그다음에 진수 삼국지처럼 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기전체 소설도 있고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핵심만 좀 찝어내는 방향으로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도 있어요. 이거 이렇게 좀 위에서 봐서 이게 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이거 엄청 두껍습니다. 가격도 상당히 비싸요. 이거 4만 원인데 이거 명품공원 사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상당히 깊게 볼만합니다. 정치학. 근데 요거는 오늘 이쪽 고대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사상보다는 이제 정치 철학하는 쪽과도 좀 얘기할 때 그리고 좀 모의고사나 기출문제 분석 같은 원전 분석할 때 그 다음 그 시즌에서 커리큘럼에서 좀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좀 하려고 합니다. 네, 에피쿠로스하고 에픽테토스 얘기가 제가 오늘 책을 가져왔었네요. 이게 보시면은 플라톤의 이제 국가에 있고 버전이 많아요. 버전이 많은데 제가 뭐 잘못 얘기하면 안 되죠. 어느 출판사가 뭐 이런 얘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좀 좋은 건 확실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예를 들어서 니코마코스 율리학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를 보시면은 저 진짜 여기 출판사들 개인적으로 다 모르는 회사들입니다. 어떤 책을 좀 보시면 좋냐면은 이렇게 청소년들에게 권장도서 같이 된 형식을 보면은 그냥 글이 막 써 있기만 해요. 이렇게. 그리고 실제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거를 여기도 보면은 이제 보이지는 않으시겠지만 좋은 책은 뭐냐면은 누가 무슨 말을 하면은 여기 소크라테스라고 딱 써 있고 그 다음에 받아서 글라우컨이 뭐라고 했고 소크라테스가 다시 받아서 썼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게 좋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청소년 때 교양서적으로 읽는 책을 보면은 아직도 그런 걸 많이 봅니다. 대학생들도 보면은 그런 구분이 안 돼 있고 혹은 옛날 버전 번역책들을 보면은 막 누가 뭐라고 말했는지를 뭐라고 막 따옴표 나오고 누가 막 얘기하다 갑자기 막 이 번역자나 저자분이 자기 생각도 막 넣는 경우도 있고 또 따옴표 나오다 보면 이게 누가 쓴지를 모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도서관에서 우리 수험생분들이 보시거나 혹은 서점에 가서 한 권 정도 이렇게 꼭 필요한 거 사실 때 보면 누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확실하게 좀 구분이 돼 있는 패러그래프별로 이렇게 좀 쉽게 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따옴표 좀 쳐져 있고 앞에 인물 이름 있는 부분 요거 사실은 좀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니코마코스 율리학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제 5권에 1136A 뭐 이렇게 써 있거든요. 11 뭐 35B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교재에도 이따가 또 화면에 좀 띄워드리겠지만은 보면은 여기도 보시면은 이제 어느 부분에서 나왔는지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아까 보면 뭐 1236B 뭐 이런 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게 없으면은 출판사별로 번역자별로 이게 달라가지고 그냥 페이지 수만 있다 보면 나중에 찾아보려고 그러면 어디서 나온지를 모르거든요.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어느 분이 지금 책에서 어느 부분에서 나왔다는 걸 다 좀 실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 얘기를 이제 가다 보면은 또 빠질 수 없는 인물들이 좀 나오시는데 이제 에피쿠로스를 좀 먼저 보면은 책이 되게 많은데 제가 다 너무 무거워서 못 가졌어요. 이 책입니다. 이거 얼마 가격도 뭐 얼마 안 합니다. 몇천 원 하는데 이거 보신 분들 뭐 다 보셨다고 봐야죠. 수험생분들은. 안 보신 분들이 혹시 있으시면은 이거 보면은 시험 문제 보면은 기출 에피쿠로스가 이런 얘기했어? 에피쿠로스가 이런 얘기했어? 근데 그냥 나중에 보면은 그냥 뻔히 하는 말 같아요. 우리가 보면 종교적인 얘기 같지도 않은데 당연한 얘기 같은데 근데 보면은 막 그 표현이 그 어떤 저기 삶에 대해서 뭐 고통과 행복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에 되면은 뭐 악에 대해서 얘기하고 뭐 이런 얘기를 보면은 어디서 나왔을까? 그리고 시험에 딱 나오면 누구 건지도 모르겠고 보면은 이제 이 에피쿠로스의 그 지금 이 책에도 보면은 뭐가 있냐면 중요한 가르침 단장 메노이케우스, 헤로도토스, 피토클레스 번외편지 여기서도 은근히 좀 많이 발췌가 돼서 났어요.
됐고, 그다음에 이제 책도 가져왔나 모르겠습니다. 요거는 안 가져온 것 같네요. 자, 왕보다 더 자유로운 상, NK 리디오 대화로. 여기도 이건 좀 더 두껍습니다. 이거는 여기도 좀 시험 문제 발췌된 부분이 좀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뽑아왔습니다. 가능한 한. 이 소크라테스에서 포스트 모더니즘까지랑 에링턴에 없는 부분도 다른 데서 다 찾아가지고 좀 뽑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로마 황제이기도 하셨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이제 명상록 이제 요 분도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를 다 책으로 새로 사가지고 다시 다 봤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여기까지 다룰 수 있을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제가 이거는 왜 이제 가려놨냐면, 이 고백록이 이것도 굉장히 좀 읽다 보면은 너무너무 감동을 해요. 이 책을 읽다 보면. 그러니까 종교적인 심성이 없으신 분들, 그게 나쁜 거 아니죠. 절대 그런 뜻은 아닌데, 그러면 이거 뭐지? 그냥 자기의 자서전인가? 뭐 일대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사실은 이분이 그 마니교도였죠. 그리고 이분은 엄밀히 말하면 이제 그 로마 시민이긴 했으나 사실은 유럽인이 아닙니다. 이분은 뭐 거의 다 아시겠죠, 당연히. 북아프리카의 그러니까 인종적으로 치면 베르베르인의 후손인데, 히포라는 도시에서 이제 항구 도시에서 거기에 로마 시민권은 있지만은 그 이제 북아프리카 현재 카르타고의 후에 알제리 지금이죠. 거기에 이제 주민이었는데 아버지는 그리스도교 신자가 아니었어요. 어머니께서 굉장히 좀 깊은 신앙심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젊은 시절 다 아시지만 굉장히 좀 방탕한 자기 말로 세월을 좀 보냈고, 그리고 되게 이제 그렇지만 좀 타고난 달란트가 있었나 봐요. 굉장히 남을 설득하고 가르치고 하는 뭐 수사 뭐 이제 이런 능력이 뛰어나가지고 그랬는지 로마에 유학을 가게 되고, 갔더니 가서 또 뭐 엄청나게 요즘으로 치면 미국 유학을 간 거죠. 미국 유학을 간 건데 너무너무 뛰어난 사람들을 보고 또 로마의 또 문제점도 많이 봤죠. 로마의 문제점 뭐 사회 제도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는 교육 공동체에서 일어나고 있던 얘기, 자기가 선생님이 돼가지고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데 정말로 학생들이 뛰어나더라. 그리고 나쁜 점 같은 경우는 정말 야가 빠진 학생들도 있더라. 나중에 막 자기 마음대로 좀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그 학생들을 좀 보고 좀 실망한 것도 있었는데, 이분이 결정적으로 이제 그 성직자가 된 이유 중에 하나가 훌륭한 스승님을 만나셨죠. 암브로시우스라는 분이셨는데, 그러니까 신부님이신데 물론 그 당시 신부님은 요즘에 보는 신부님이랑 조금 달랐을 거예요. 조금 달랐겠지만 스승님을 만나면서 스승님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받으면서 이제 감동을 받아가지고 어머니의 영향도 좀 많이 받아가지고 그 이제 개종을 하죠. 마니교에서. 마니교는 이제 여러 가지 종교가 좀 혼합이 된 종교인데 뭐 선과 악의 개념도 다 있고, 근데 그리스도교의 뭐 그리스도교적인 개념까지도 들어가가지고 이게 상당히 오래 갔습니다. 마니교가. 그리고 전파 범위도 꽤 넓었어요.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 중국까지 갔다고 봐야 돼요. 중국까지. 중국 중앙아시아까지 가가지고 상당히 오래 되게 유지가 되다가 저기가 됩니다. 그 14세기 정도 없어집니다. 자연스럽게 없어져요. 이제 그 뭐 이슬람의 영향도 좀 있고 그리스도교의 영향도 좀 있고 해서. 자, 그리고 여기에 이따가 좀 멋있는 시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 어머니 모니카 돌아가실 때 이제 장례식장에서 고향에 가지도 못하고 하실 때 이제 스승 암브로시오가 이제 그 올리는 헌정시가 있는데 이제 가톨릭 교회에서 그걸 쓰기는 하는데 그 얘기도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안 실을까 하다가 넣었어요. 왜냐하면 고백록에 나와 있고 저기가 있습니다. 그 이번에 불교에서도 개송이 나왔지 않습니까? 혹시 해가지고 제가 뭐 이렇게 세상에 너무나 훌륭한 교육자들이 많고 너무나 뛰어나게
그 가르침을 잘 전달하시거나 그 진리를 일깨우시는 많은 교육자도 있지만 저는 뭐 그분들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부족하지만 제가 좀 가지고 있는 점 중에 하나는 좀 중요한 거를 좀 찾아내는 거는 좀 제가 그런 거는 좀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해요. 네. 그래서 좀 최대한 시험에 나올 것 같은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좀 제가 좀 끄집어냈고 요거는 이제 왜 이걸 가르치면 도서관에서 빌린 건데 제게 따로 있었는데 이 번역을 보다가 저거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해가 안 돼가지고 제가 어디 이제 지역 도서관에 갔는데 자꾸 하다 이게 영풍이나 교보에서는 없는 건 있는데 이제 절판된 건 없었는데 이 성현님이 역주 쓰신 거는 이분이 이제 로마 바티칸에도 갔다 오신 분이고 대사셨나? 그러셔가지고 상당히 좀 신학적으로 이렇게 좀 잘 해석을 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종교 뭐 홍보 이런 거 아니잖아요. 네. 우리 저 윤리교육과에서는 이제 불교도 심도 있게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요걸 얘기를 할 때는 보니까 아무래도 좀 신학을 좀 전공을 하신 분을 하는 거를 좀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로 바꿔서 일단은 이분 버전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도성 신국론 이것도 아우구스티누스인데 이것도 상당히 이건 단권으로 있지만 이것도 좀 두꺼운데 이것도 시험이 좀 많이 났어요 그동안. 그리고 이거는 뭐 신학대 해설서도 1, 2 이게 3까지 있는데 가톨릭 대학교에서 이건 뭐 지금 대학교에서는 출판됐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지금까지 좀 많이 났는데 이걸 다 보실 수는 없기 때문에 좀 필요한 부분 발췌하고 또 이제 주로 아까 얘기처럼 기출 문제 하고 그다음에 이제 모의고사에서 굉장히 좀 힘써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에피테토스의 삶의 기술 요건데 여기도 이것도 좀 시예요. 시인데 이거는 잘 못 찾아보셨을 겁니다. 이것도 도서관에서 제가 이건 꺼낸 겁니다. 이것도 5, 6군데를 돌아다녔는데 그 중에 한 군데만 있더라고요. 아까 말했듯이 그 이제 뭐 쾌락이라든지 그 아까 어디 갔어요? 네, 왕보다 자유로운 삶. 요거보다는 조금 깊이라든지 분량은 적지만 시간 날 때 보면 좋습니다. 매우 얇아요. 이거는 굳이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요 책 굉장히 얇은데 아퀴나스 신학대전 읽기 요거만 보셨다가는 그 신학대전의 그 엄청난 깊이와 분량을 소화를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냥 입문용으로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보에티우스 철학에 의한 이거는 그냥 이제 참고로 제가 좀 실어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제 수업을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서 우리가 오늘 배울 것들 얘기를 좀 했고 뭘 봐야 되는지 뭘 공부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그냥 뛰어들었다가 고등학교 때처럼 그냥 뭐 자습서처럼 뭐 교과서 쫙 밑줄 그어서 하고 자습서 보면서 뭐 그러시진 않죠. 이제 그런 학생들 가르쳐야 되니까 이제 그런 거에서 이제 좀 우리가 좀 더 좀 깊고 좀 넓게 좀 공부를 해야 되니까요. 교육과정 다시 들어가가지고 2015 교육과정 윤리와 사상 그 내용 체계 보시면 자 이겁니다. 우리 선생님들. 자 이게 윤리와 사상 부분인데 51쪽에 나와 있는데 제가 좀 찝어내봤어요. 자 덕이 있는 삶이란 무엇인가? 영혼의 정의와 행복. 그다음에 이론과 실천의 탁월성과 행복. 탁월성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올 거고 행복 얘기 많이 나올 거고 정의 얘기도 많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행복 추구의 방법. 이제 요거는 이제 플라톤, 뭐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이 부분이죠. 지덕복 합의설 나오고 정의에 대해서 이게 나오고 용기, 정의, 지혜, 기계 뭐 이런 얘기 나오죠. 그 이제 플라톤의 덕. 그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실천적 지혜 얘기 나오면서 탁월함이란 무엇인가 뭐 이런 얘기 뭐 계속 나오죠. 행복한 삶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세 번째 행복 추구의 방법, 쾌락의 추구를 통해 행복을 달성할 수 있는가. 쾌락의 추구와 평정심, 금욕과 부동심 이제 이게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계속 나와요. 우리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배웠죠. 아타락시아, 아파테이아인데 이게 좀 많이 좀 혼동되는 부분이 좀 있었죠. 예전에는 우리가 학생 시절 때도 보면 그러면 쾌락주의라 그래가지고 그 쾌락이 진짜 무분별한 쾌락이냐? 그거 아니죠. 자세히 보면은. 근데 아타락시아가 정말 뭐
술 먹고 뭐 이게 이성 교제하고 그때는 뭐 마약이 지금 같은 마약은 아니겠지만 뭐 그런 무슨 약물하고 이런 거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절제하고 은둔하고 고요함에서 얻는 행복 아니겠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리스도교 신앙이란 무엇인가?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좀 예상을 해보기로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소크라테스 부분 좀 나올 것 같고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그리스도교 쪽에 좀 또 나오지 않을까 또 싶습니다. 지금 개인적인 생각이. 자, 근데 이제 교육 과정에서로 넘어가시면은 자, 이게 이제 성취 기준입니다. 성취 기준에서 우리 잘 볼까요? 12-윤사 보면은 0301 서양 윤리 사상의 연원으로서 고대 그리스 사상과 헤브라이즘 뭔지 알죠? 헤브라이즘 뭡니까? 히브루. 그러니까 유대인들로부터 비롯된 사상이 이제 그게 유일신 사상이 돼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함께 이제 그게 이어져 가지고 그리스도교 신앙이 되면서 이제 확대되는 거죠. 고대 그리스의 사상과 헤브라이즘을 살펴보고 소피스트의 윤리 사상과 소크라테스의 윤리 사상을 비교해서 이제 요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 보세요. 뭐가 시험에 나올지 윤리적 상대주의 소피스트 계열, 윤리적 보편주의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윤리적 보편주의 소크라테스부터 시작한다. 이게 이제 플라톤으로 뒤로 계속 계승되지만 사실은 보다 보면은 이게 그 결론이 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은 오픈 엔디드 퀘스천이라고 해가지고 답이 정확히 결정 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보다 보면은 서로 생각도 다르게 되기 때문에 좀 다른 얘기를 좀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보편주의로 흘러져 내려왔다. 제자들을 통해서 소크라테스 생각이. 그다음에 영혼의 정의를 강조하는 플라톤의 윤리 사상과 이론 그리고 실천에서의 탁월성을 강조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 사상을 비교하여 덕과 행복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보셨죠? 일단 요거 시험에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행복에 이를 수 있는 방법으로서 쾌락의 추구와 금욕의 삶을 강조하는 윤리적 입장을 비교하라. 그러니까 에피쿠로스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스토아주의하고 이 두 사고 방식을 비교를 하는 시험이 우리가 기출을 보더라도 꾸준히 나오잖아요. 반복되고 조금씩 다른 부분을 발췌하면서. 그다음에 그리스도교의 윤리 사상의 특징을 탐구하고 고대 그리스의 사상이 그리스도교 사상과 결합하여 발전한 자연법 윤리 사상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이것도 정리를 제가 자세하게 해왔지만 이것도 실제로 윤리사상 교과서에도 나오고 옛날부터도 강조가 됐고 이것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